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KIIP, 그러니까 한국어 학습 자료 4과 8단원에 나오는 건데요. 네, 맞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건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요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보면 우리가 맨날 쓰는 거잖아요.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하고 네네. 카톡으로 친구랑 얘기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사진 올리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정말 많죠.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와, 이게 다 되네 싶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친구 SNS 보다가 너 어제 친구들 만났더라. 이렇게 바로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바로 소식이 업데이트 되니까요. 네. 이런 디지털 정보가 이제 그냥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한 점이 참 많은데 동시에 자료에서는 문제점도 딱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일단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거 심각하죠.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있고요. 또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아, 맞아요. 그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 건강 문제도 있어요. 시력 나빠진다거나 거북목 생긴다거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요. 사고 위험도 커지고 그렇죠. 자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도 있던데요. 으슬겸에서 목적이 2개 이상일 때 쓴다고. 네네. 예시로 운동도 할 겸 스트레스도 풀 겸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꼭 아, 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검색할 겸 잠깐 쉴 겸 유튜브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 겸사겸사가요? 네. 그게 편리함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자료에도 보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쓴다. 밥 먹을 때도 본다.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항목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좀 많이 쓰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해결책으로는 뭐가 제시되어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우선 사용 시간을 좀 정해놓는 거. 아, 시간 정하기. 네, 그리고 대화하거나 식사할 때는 좀 멀리 두는 거, 스마트폰을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다른 취미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기술적인 걸로는 비밀번호 좀 복잡하게 하고 자주 바꾸고. 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니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따져보는 능력,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료에서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 생활이랑 정말 밀접하죠. 핵심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바람직한 사용 방법, 올바른 정보 선택,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런 거 그냥 누를 때 많잖아요. 아, 맞아요. 무심코 누르기 쉬운데 그런 것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본 건 정보와 사회가 주는 편리함은 충분히 누리되 중독이라던가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은 스스로 좀 경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점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이 모든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결국엔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를 보면 주로 개인의 책임이나 노력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사용 시간 조절해라, 비밀번호 잘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려면 개인 노력 말고도 뭐 플랫폼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앱을 디자인할 때부터 사용자들이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좀 더 건강하게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거나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학교나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한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노력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 사이의 균형점.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